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나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었어요. 길을 걷다 마주치면 여자들이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참 멋지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할 때가 많았죠. 많은 여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다들 그와 함께 걷고 싶어 했고 그와 함께 웃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 비해 나는 그저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거울을 보면 특별히 예쁘다 할 얼굴도 아니었고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는 나를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나였을까요? 그때는 이유 따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긴 복도를 걸어가던 순간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 내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을 향해 걸어가던 내 발걸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벅찬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처사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그 말에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듯 했죠. 처음 몇 년은 참 평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면 집안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허름한 동네의 국수집이라도 가서 외식을 하면 그게 비록 값비싸고 화려하지 않아도 아,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에는 두 아이를 동네 비탈에 마련한 눈썰 매장에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쳐도 아이들이 한 번만 더 하고 달려드는 모습에 우리는 끝없이 웃으며 또 썰매를 밀어주었죠. 여름밤이면 집 앞에서 작은 부채질을 하며 수박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때의 소박한 그 시간들이 내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이 많다.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집으로 가져오는 돈은 변함없이 적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가족보다 술자리와 옷차림, 사람들 사이에서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바늘은 새벽 2시, 3시를 향해 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안도하기도 잠시. 술에 절은 냄새, 낯선 향수 냄새, 심지어 립스틱 자국까지. 내 가슴은 매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물으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피곤해. 그만 좀 해라.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큰 소리로 다투는 우리 부부의 목소리에 아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고 딸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딴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 낯선 이름으로 찍힌 전화번호, 술에 취해 무심코 흘린 말들, 그리고 동네에서 들려오는 잔인한 수군거림. 저 집 남편 바람났다더라. 나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이들 생각은 해봤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싶어. 그 사람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참은 거 알잖아.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칼로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위해 애써 웃었지만 밤만 되면 집은 깊은 어둠과 적막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빈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버텨야 했습니다. 아들이 울면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딸이 눈물 흘리면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해.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하지만 사실 그 말은 내 자신에게 더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버텨야 한다. 아이들이 있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이 떠나면서 남긴 것은 텅 빈 통장과 빈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낮에는 공장에 나가 기계 소리를 벗삼아 일했고, 밤에는 식당에 서서 손님들이 흘린 술잔을 닦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끝은 갈라지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허리는 늘 굽어 있었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도 그렇지만 어떻게든 아이들이 아빠 없는 집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야 했으니까요.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 손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며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사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밤새 울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귀에 서 있던 사람들은 나와 아이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남편 딴 여자랑 살고 있대. 불쌍하지? 애둘 데리고 혼자 산다잖아. 그 말들이 나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 말들이 아이들의 귀에도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야, 너네 아빠 바람났다며? 아들은 얼굴이 빨개져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달려나가곤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모른 척 웃으며 밥을 떠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혼자 국을 데우다 눈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딸은 더 예민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면 집으로 달려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문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내 속에서는 울분과 슬픔이 뒤엉켜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사춘기를 맞으며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골목길을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은 아들을 찾아 나간 어느 날 새벽, 나는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아들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터져나와 달려가 아들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엄마 부탁이야. 너까지 나를 버리면 나는 정말 못 버텨.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묵묵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지만 그는 다시 나를 지켜주려는 듯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아이들 엄마가 아닌 나는 어땠을까요? 아이들 앞에선 강한 척했지만 여전히 나는 밤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개를 꼭 끌어안고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으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다시 강해져야 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아이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다짐 하나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가, 캥한 눈동자, 메마른 입술. 하지만 그 속에 또렷하게 남은 건 살아야 한다는 결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은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방황을 끝내고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딸도 다시 웃음을 되찾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며 잠들던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우리를 버렸지만 나는 아이들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기의 연속이었지만 그 하루가 쌓여 어느덧 10년, 20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늘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울려오던 빚, 독촉 전화도 이제는 다 갚아서 오지 않았고 지극히도 아껴서 산 덕에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준 아이들 덕에 평범한 가정 정도의 경제력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나는 괜히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잖아. 우리 셋이면 충분해. 그 말이 주문처럼 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은 내 몸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거칠게 변했고 허리는 늘 구부정했습니다. 머리에는 흰빛이 일찍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들은 나의 고난이자 아이들을 키워낸 증거였으니까요. 아들은 결국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는 2배로 일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려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도 새벽이면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아들이 학사모를 쓰고 내 앞에 서 있던 순간 나는 속으로 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딸 역시 간호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처음 흰 가운을 입고 병원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동안의 고통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딸은 반은 웃으며 반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좋지. 우리 엄마 이제 어디 가서 딸 자랑 좀 하세요. 그 순간 나는 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우리 딸.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네가 자랑스러워.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는 비록 지쳐 있었지만 내 아이들이 제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년 동안 소식조차 없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들어가 같이 살고 싶다. 나도 이제 늙었고 외롭다. 그 말은 너무도 무심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아이들 안부도 그동안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불편하니 다시 돌아가겠다는 식이었습니다.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렇게 늙어지고 나서 그 고통의 세월을 모른 척한 채 이제 와서 다시 들어오겠다고? 정말 괘씸해서 당장 끊어내고 싶었지만 나는 아이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딸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빠예요? 아빠가 우리한테 한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받아주면 저는 이 집 나갈 거예요. 그 말은 내 가슴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받아줘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남자의 심정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아들의 마음이었지만 그 무책임한 남편을 받아들일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굳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직접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월이 그를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이빨 빠진 웃음. 저런 모습에 돈도 없으니 이제 받아주는 여자가 없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나 좀 받아줘라. 이제는 너밖에 없다. 이제 와서 나밖에 없다고? 염치라는 게 있으면 그런 말 못하지. 당신이 떠났을 때가 언제였는지 알아? 그때 아이들이 몇 살이었는지 기억은 해? 나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하루하루 피를 토하며 버텼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남편은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땐 내가 미쳤었어. 다 지나간 일이잖아.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지나가지 않았어. 나는 다 늙었고 애들은 아빠 없이 스스로 다 잘 컸어. 이제 받아주는 여자 없으니까 그런 몸으로 들어와서 살겠다고? 이보세요. 가족이라는 거, 아빠라는 거, 그게 그렇게 쉽게 버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 발도 들이지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에 가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이건 협상이 아니야. 그동안은 연락이 안 돼서 못했을 뿐이야. 만약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겠어. 20년간 연락 끊고 책임 버린 사람이 누군지 법정에서 증명해 줄 테니까.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골목길로 사라질 때 나는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완전히 끝을 맺은 뒤 나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들도 결국 내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됐어요. 엄마가 무조건 맞아.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셋은 진짜 우리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식당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던 손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여행을 다니며 바다를 보고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수다를 떨고 조용한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이 남긴 상처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내로만 존재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갑니다. 세월이 나에게 준 건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 아이들과 함께 지켜낸 따뜻한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를 지켜낸 당당함.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